저는요, 그 당선인 시절에 그 2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.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. 정말 안가에서 새벽 한 2시까지 그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, 또 필요하면 저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저 일산에 행사 가는 데만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.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.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뭐 당에서 어떤 그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좀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좀 이런 점들은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화 그 내용이라 그게 뭐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은 저 텔레그램 통화를 뭐 녹음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.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.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. 더구나 그날이 뭐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그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.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말합니다.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.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리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.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민주당은 이 통화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날로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. 다음 날인 10일 김 전 의원은 실제로 경남 창원 의창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.
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는 통화 한 달 뒤에 명 씨가 지인에게 들려준 걸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추가로 입수하고 있는 녹취가 상당량 있다며 내용을 분석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JTBC 이희정입니다.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왔다. 자신이 대선 기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.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오는 거지.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.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. 대통령실도 국민의힘 경선 기간 명 씨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겠죠. 다만 이후에는 명 씨와 단절했다는 해명입니다. 그러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증언은 다릅니다. 어젯밤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 씨의 부인은 대선 기간 명 씨가 서울에 자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. 또 명 씨가 집에 있을 때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도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. 경남에 내려오면 급하게 만나러 가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. 강혜경 씨는 당선 이후에도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계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. 누구하고요? 김건희 여사,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.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 역시 당선 이후 취임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. JTBC 이자연입니다.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2022년 6월, 명태균 씨는 지인과 대화를 하다 아직도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.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받죠. 당장 오늘 아침에도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려했다고 주장합니다.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. 그 영상 내가 편집했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.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경선 이후 소통하지 않다가 취임 전날 축하 전화를 딱 한 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그게 언제쯤인가요? 글쎄요, 그게 뭐 경선 기간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. 경선 룰이 확정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되겠죠.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? 저는 그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취임 후엔 명 씨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이를 반박하는 자료가 나온 겁니다. 명 씨는 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여러 대라고 했습니다.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 대예요.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. 급하게 할 때. 명태균 씨는 수시로 대통령과 통화함을 과시하는데 과시 자랑이 맞긴 하지만 실체가 있는 과시 자랑이에요. 사태가 확산하자 명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,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은 주말에도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다며 녹취 파일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JTBC 이희정입니다.